안녕하세요. 이슈 이슈다 시간입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3일 마감하는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결과를 취합하고 1월 6일 연방 상하원의원 의결전까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펜스 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겨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어제 자발적인 우파 청년 학생 조직인 터닝포인트 USA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모든 합법적인 투표만 인정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 우리는 불법적인 투표가 모두 제외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 우리는 조지아에서 승리하고 미국을 다시 최고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 계속 싸우자. 두고 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밝히는 등 대선 이후 가장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집회에 전화로 연결해 찰리 커크 창업자와 전화를 통해 우리가 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으며 우리가 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터닝포인트 연설을 이해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만든 1776위원회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 주류 언론과 이걸 그대로 받아 적는 한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을 총체적인 국가 정체성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인류 최초의 근대 공화국으로 탄생해 별천지 신세계라는 영예를 안았던 미국의 국가 이념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적 위기는 지난 5월 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촉발합니다. 하필 백인 경찰이 연루돼 문제가 커집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 운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워싱턴 메트로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 실업률이 2 내지 3%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민주당 대선 경선은 맥빠지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3월 초 중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락다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5월 말은 매주 600만 명 이상이 실직당해 절망에 빠지던 때입니다. 소수 인종과 가난한 계층의 분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소수계를 소외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추악한 거대 자본과 끈질기게 생명력과 영향력을 확대해온 정치적 지배 계급은 따로 있는데 큐아난과 딥스테이트 가설에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들에 맞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BLM, 즉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인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이 운동의 배후에는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겸양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캐딜락 좌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예비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는 사회적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무역협정과 자본 수탈을 용인했던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책 탓에 피폐해진 미국인들에게 당신이 못하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라는 이념 공세를 퍼붓습니다. 정치적 겸양은 민주당을 뒤엎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검증도 되지 않은 흑인과 히스패닉, 아메리칸 원주민을 내각으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을 우대하는 것이 미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9월에 이러한 점을 경고하면서 바이든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조지 메이슨, 앤드류 잭슨 등과 같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노예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동상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들의 이름을 딴 학교와 도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사 기술을 완전히 새로 하려는 교과서 개정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다산 정약용과 같은 한국의 위인들이 노비를 소유하고 여러 명의 처벌뒀다는 이유로 역사책에서 삭제한다면 한국의 역사에 남아날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미국은 식민시대까지 합쳐도 길어야 500년 안팎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위인을 격하하게 되면 남는 것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쯤 되면 미국의 BLM 그리고 안티파로 불리는 극좌단체가 공산주의 이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시대, 중국의 마오쩌둥 시대, 전체주의 광풍을 불러일으켜 극단적인 공산 독재를 만들었던 그 원천이 바로 우상을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우상을 삼았던 시대였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정권 탈환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공산주의 이념에 미국의 가치를 팔아버린 위험한 도박을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날인 11월 2일 대통령 직속 1776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미국이 독립한 1776년을 되새기는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의하면 자연의 섭리와의 조화를 통해 정치적 질서를 확대해왔던 미국 건국 당시의 이념에 따라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근원적 권리를 우리의 전통에 따라 자연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창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국적 가치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한반도의 해방을 막게 했으며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고 냉전 시대의 공산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위원회가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공격했으나 행정명령에는 헌법 제정과 남북전쟁, 노예제 폐지, 재건시대, 그리고 여러 국가적 위기와 세계적 갈등 상황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가치를 영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국가적 이념으로 재확인하고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데 왜 인종 문제를 거론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마틴 루터킹 목사를 피부색이 아닌 한 인간으로 평가하고 그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데 좌파는 이 아름다운 비전을 파괴하고 미국인들을 인종에 따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인종에 대한 제도적 불평등 주장은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교리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아동 학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도 당장 중요하지만 좌파가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작금의 상황을 방관할 수 없으며 수십 년간 좌파가 장악한 학교를 통해 공산주의 세뇌 작업이 진행돼 폭동과 대혼란 사태가 발생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젊은 미국인들이 미국은 인종차별이 만연한 국가라는 사악한 거짓말을 듣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터닝포인트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지키려면 전쟁터에서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을 최고의 나라로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싸워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했다. 민주당과 급진좌파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언론 세력에 대항해 순결한 싸움을 이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명의 존엄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대통령이며 미국 역사상 누구보다도 생명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라며 민주당과 급진좌파가 우리가 이룬 것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을 지키려는 목표를 위해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심지어 민주당과 급진좌파 그리고 주류 언론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은 이 터닝포인트가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닝포인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사모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펼쳤던 외곽단체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은 무조건 가짜뉴스 낙인을 붙인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한 세대 넘게 존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3대를 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부자를 향한 외부의 침탈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자족과 자만이 불을 와해시키듯이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나가고 있으며 그 총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메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류 언론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9천억 달러짜리 경기부양 법안에 환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부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잡한 민주당의 어젠다에 사로잡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경기부양 법안에 반대오다 몇 달 만에 겨우 내 책상으로 넘어온 법안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이 법안은 수치스러움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법안은 복잡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읽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나 코로나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중에는 캄보디아 지원을 위한 8,550만 달러, 미얀마 지원을 위한 1억 3,400만 달러, 이집트를 위한 13억 달러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국에 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세금으로 충당한 이집트 지원 예산이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위한 2,500만 달러 예산, 그리고 벨리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를 위한 5억 달러 이상의 예산, 문을 닫은 지 오래된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 지원 예산 4천만 달러, 스미소니언 박물관 지원 예산 10억 달러, 스미소니언 미술관 지원 예산 1억 5,400만 달러, 해양 어족 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한 700만 달러, 각종 외래어종 박멸을 위해 편성된 수천만 달러 예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가정에서 개인당 최고 1,800달러까지 받게 하는 등 말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외국 정부, 로비스트, 자신들만의 이해관계가 얽힌 특수 분야에만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런 낭비로 가득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은 고작 600달러만 받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가 미국인의 잘못이 아니다. 중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국민 1인당 2,000달러로 인상한 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과연 애국적이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인지 이 짧은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이스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이스타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